같이 B트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진검색 트리는요, 일단 자료가 기본적으로 보면 메인 메모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뭘 했었냐면 멜록 함수 써가지고 동적으로 메모리 할당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진검색 트리가 자료를 저장할 때는 메모리에 자료를 저장하고 메모리에서 자료를 읽습니다. 자, 그런데 자료가 점점 커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자료가 모든 자료를 메인 메모리, 인 메모리에 자료를 전체를 다 올려서 실제적으로 다루기가 어렵게 되겠죠. 자료가 커지면. 특히나 요즘에 빅데이터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결국은 많은 자료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처리해야 될 자료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를 메인 메모리에다가 다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를 어디다 담냐면 디스크에다가 저장해놔요. 디스크. 그렇죠? 저장 장치인데 디스크죠. 자, 그러면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는 것을 잠깐 보시면요. 디스크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디스크. 판이죠. 원판인데 디스크에서 자료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자료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이 디스크에 있는 자료는 메인 메모리로 읽어와야 됩니다. 메인 메모리로 읽어와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자료, 디스크에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바이트를 읽더라도 한 바이트를 읽는다고 가정하더라도 한 바이트만 읽어오는 게 아니라 특정한 단위로 읽어와요. 그래서 디스크에서 자료를 읽어올 때 그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블록이라고 그래요. 블록. 또 다른 말로는 페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체제 수업을 들으셨으면 내용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디스크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메인 메모리로 읽어올 때 메인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디스크보다 훨씬 사이즈가 작으니까 새로운 자료를 이제 메인 메모리에다 올려놓으려고 그러는데 메인 메모리가 꽉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지 않는 내용을 디스크로 쓰고 여기다가 지금 자료를 읽어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때 사용한 알고리즘을 페이지 대치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운영체제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디스크에 있는 자료를 메인 메모리에 읽어오는 작업들이 자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운영체제 수업 시간에 들었거나 아마 들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디스크에 있는 자료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 바이트를 읽든지 10바이트를 읽든지 간에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블록 단위로 데이터가 읽혀지고 또 다른 말로는 페이지 단위로 읽혀진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일례를 들어서 영화 파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영화 파일. 자, 영화 파일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한다고 생각하면 파일로 좀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동영상 자료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순차적으로 쭉 읽어서 우리가 시청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블록의 사이즈가 처음에 과거에는 1K 정도의 사이즈였다가 요즘에는 이게 4K까지 늘어났다가 최근에 보면 이제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 때문에 8K까지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점점 블록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디스크에서 자료를 읽어오려면 디스크를 한번 접근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시간은 여기 있는 것처럼 수십만 명령어를 처리하는 시간과 맞먹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스크에서
B트리에서 자료를 읽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용을 요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나 요즘에 하드디스크 중에 SSD라고 하는 하드디스크가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과거에 하드디스크 HDD라고 하는데 HDD보다는 훨씬 더 빠르죠. 그래서 초당 얼마 정도가 읽혀지냐면 자, 3,500 메가 바이트 퍼 세컨드 이만큼 읽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빨리 데이터를 읽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메인 메모리에서 읽어온다면 자 디스크에서 읽어오는 것보다 약 얼마만큼 빨라지냐면 20배만큼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빠른 하드디스크라고 해도 메인 메모리에서 자료를 읽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디스크에서 자료를 읽어오는 데는 소요된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걸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검색 트리를 디스크에다가 저장한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이진 검색 트리에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균형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디스크에 만약에 검색 트리가 저장된다면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트리의 높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여기서도 유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진 검색 트리를 잠깐 보시면 자, 노드 하나가 이렇게 두 개의 포인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디스크에 딱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자료는 어떻게 하나밖에 못 읽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자, 메인 메모리가 아니라 디스크에다가 검색 트리를 저장할 때는 가능하면 어떻게 한다? 자, 가능하면 읽을 수 있는 이걸 키라고 합니다. 키의 개수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두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자식을 하나의 노드에 들어갈 수 있는 키가 하나가 아니라 키를 여러 개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다진 트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K개의 만약에 키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자, 최대 K개까지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러면 K개까지 가질 수 있다 그러면 K가 만약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자, 키가 있고 키 1 있고 자, 키 2가 있고 키 3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왼쪽, 오른쪽, 자, 왼쪽이 있으니까 오른쪽.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키 1, 키 2, 키 3.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최대 키를 3개 가지게 되면 얘는 하나의 노드에서 연결할 수 있는 자식의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트리의 높이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하나의 노드에서 연결할 수 있는 자식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가면 트리의 높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다진 트리를 갖도록 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디스크의 횟수를 줄이도록 하는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B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B트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DBMS에서 B트리라고 하는 형태로 자료를 저장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과 같이 B트리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부분. 근데 B트리가 어떻게 B트리를 이제 만들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가, 고민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B트리가 어떤 모양인지 잠깐 설명드릴 건데, B트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의 노드의 키가 여러 개를 갖습니다. K개를 갖는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겠죠.
키 제로부터 키 k-1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k개의 키를 갖는다라고 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키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뭐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 있는 이런 이러한 트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트리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키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여기 있는 키보다 작은 값들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있는 곳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키보다 큰 값만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럼 여기는 어떤 게 당연한 거지만 키1보다 작은 값만 들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들을 이렇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인터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자, 5개? 5개인가요? 하나, 자, 그게 아니라, 자, 만약에, 키가 K개다. 그러면, K개다 그러면, 키가 K개다 그러면, K 플러스 1개의 자식을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각각이, 이 포인터가 결국은 트리를 포인트하는 형태가 된다. 이걸 문제 뭐라고 하냐면, 서브 트리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서브 트리, 얘는, 어때요? 여기 있는 것처럼 키 제로보다 작은 값만 들어가 있고, 자, 여기는 키 제로보다 큰 값만 들어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좀 더 일반화해서 보면, 자, i번째 트리는, 여기 있죠? i번째 트리라고 생각하죠. 세 번째니까. 자, 세 번째 트리는 두 번째 트리보다 큰 값,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세 번째 키보다 작은 값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성질이에요. 중요한 성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B트리를 구성한 거고요. B트리의 자료들,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자료들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사실은 어디에 있어요? 디스크, 하드디스크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이제 메인 메모리에 올라오겠죠. 메인 메모리에 이것만 올라와서 실제 필요한 자료들을 이제 여기서 다시 읽어오는, 디스크에서 읽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서 읽어올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연속적인 자료들을 갖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진검색 트리를 확장해서 만든 레드 블랙 트리, 그리고 자료를 메인 메모리가 아니라 디스크에다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한 B트리에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B트리의 삽입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함수 여기 알고리즘 있죠. 알고리즘은 B트리 인서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이게 호출되는 거고요. 자, 여기 그 두 개의 인수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B트리의 루트 노드가 이제 일단 전달되고요. X는 내가 이제 삽입하려고 하는 키 값입니다. 자, 이 두 개를 일단 전달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그 X를 삽입할 건데, 어디다 X가 어디에 삽입되냐면, 일단 자료는 리프 노드, B트리의 그 단말 노드에 삽입됩니다. 리프 노드에 이제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삽입이 가능한 적당한 그 리프 노드를 찾습니다. 그래서 얘를 찾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해당되는 X를 삽입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자, 내가 지금, 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11이 있고요. 지금 13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12를 어디다 지금 삽입하려고 하는 게 이제 12라고 가정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현재 노드가 이게 11만 있다.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노드가. 그러면 11의 오른쪽에다 12 집어넣으면 끝나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진 검색 트리에 지금 노드가 키가 최대 2개까지만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키는 2개까지 가질 수 있어요. 키는 2개를 가질 수 있어요. 키는 2개. 키는 2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11을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1, 12, 13 이렇게 해서 하나의 노드를 만들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노드가 가질 수 있는 키의 전체 개수는 최대 2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자, 일단 그 담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자, 이게 이제 R 리프 노드예요. 리프 노드가 지금 리프 노드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을 경우, 그 리프 노드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 뭐 이렇게 하나 있을 때는 12를 그냥 넣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나 이와 같이 2개가 지금 꽉 차여 있을 경우에는 자, 리프 노드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니까 오버플로우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클리어 오버플로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리프 노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클리어 오버플로우를 합니다. 자, 그 클리어 오버플로우를 잠깐 볼게요. 여기 일로 갑니다. 그러면 현재 그 리프 노드의 형제 노드 중에 형제 노드가 있죠. 리프 노드 형제 노드 중에 그 여분이 있는 노드가 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리프 노드가 있는데 리프 노드의 형제 노드가 지금 여유가 있다. 노드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2개를 넣고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하나를 전달 보내면 되는 거예요. 보내면 되는 거죠. 근데 리프 노드도 꽉 찼어요. 리프 노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리프 노드의 형제 노드도 여유가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분할한 다음에, 자, 이 분할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가운데 있는 애를 부모 노드로 넘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것처럼 12가 가운데 있으니까 자, 이렇게 11, 13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을 위로 넘깁니다. 부모 노드로. 그래서 부모 노드에서 자, 이렇게 12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1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왼쪽에 있고요. 자, 11은 왼쪽에 있고 자, 분할이 된 거니까요. 분할이 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3은 얘를 가리킨 형태로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R을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일단 2개로 분할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키 12를 부모 노드로 넘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노드가 다시 이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다시 재기호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B트리의 노드 삽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주 계략적인 건데요. 그럼 실제 우리가 사실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지금 이슈거든요. 그래서 실제 한번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B트리는요. 우리가 다루는 B트리는 최대 키가 2개를 가질 수 있어요. 키를 2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9를 삽입하려고 합니다. 자, 9를 삽입하려면 일단 어디로 가야 될까요? 10의 왼쪽에 삽입하면 되겠죠. 자, 이리 왔어요. 자, 그리고 5의 오른쪽에 삽입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5의 오른쪽에다가
오른쪽으로 온 다음에 지금 7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프 노드가 여기잖아요. 리프 노드에다 삽입해야 되니까 리프 노드를 찾았잖아요. 리프 노드를 찾아서 여기다 9를 삽입하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리프 노드에 9가 삽입됐고요. 리프 노드에 9가 삽입됐고 지금 얘는 최대 2개까지 가질 수 있으니까 2개까지 가져서 이제 문제없이 9가 삽입됐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삽입하려고 하는 여기 키 이게 이제 X가 되겠습니다. X를 리프 노드 R에 삽입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13을 삽입하려고 합니다. 13. 지금 키는요. 최대 2개를 가질 수 있는 비틀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13을 삽입하려면 13은 아마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요 링크를 따라가면서 리프 노드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3은 14보다 작으니까 요 리프 노드를 따라가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왔네요. 그렇죠? 왔고요. 그 다음에 13은 여기다가 따라가야겠죠. 왼쪽을 따라가야 될 거예요. 자, 왼쪽에 따라가는 것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왼쪽까지 따라가서 리프 노드까지 온 거예요. 이 리프 노드예요. 그래서 13을 삽입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키가 최대 2개를 가질 수 있는 비틀입니다. 그래서 13을 넣었는데 문제는 어떤 거죠?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는 거죠.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습니다. 오버플로우가. 자, 오버플로우를 어떻게 해결한다 그랬나요? 자, 맨 처음에 자, 일단 여기를 분할합니다. 자, 분할한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애를 위로 올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분할을 해가지고 분할을 한 게 이거예요.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했고 자, 가운데 있는 노드를 위로 올릴 겁니다. 다시 한번요. 가운데 노드를 위로 올릴 거예요. 자, 이 분할까지 된 거고요. 자, 그럼 가운데에 있는 위치한 12를 위로 올릴 겁니다. 자, 12를 올릴게요. 자, 가운데 노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노드가 지금 올라갔는데 가운데 노드가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됐잖아요. 자, 12의 왼쪽에 11을 링크하고요. 12의 오른쪽에다가 13을 링크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뭐죠? 다시 여기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겁니다. 즉 페어런트 노드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으니까 여기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여기를 오버플로우 해결해 줘야겠죠.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다시 클리어 오버플로우를 호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클리어 오버플로우를 호출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2개로 쪼개고요. 분할하고 14를 위로 올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분할했고요. 자, 14를 위로 올려야 돼요. 자, 지금 분할했고, 지금 분할한 노드가 여기 있고요. 분할했죠. 분할했고, 그 다음에 14가 올라갔어요. 자, 14가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12는 14의 왼쪽이 가리키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7을 얘가 가리키도록 한 거죠. 자, 여기 가리키도록 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여기서 다시 어떻게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를 분할합니다. 분할하죠. 자, 그러면 이제 분할할 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하고 20 노드가 분할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의 왼쪽에는 10보다 작은 애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10보다 큰 애. 그죠? 10보다 큰 애니까 얘를 가리키게 합니다. 됐고요. 이렇게 가리키게 됐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도 20도 쪼개지니까 20의 왼쪽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20의 왼쪽 가리키는 포인트 가리키는 거고 20의 오른쪽은 이걸 가리키면 됩니다. 자,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14를 위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4의 위는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14 노드를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14의 왼쪽은 10을 가리키고 14의 오른쪽은 20을 가리키는 형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시면 지금 오버플로우가
오버플로우가 지금 리프 노드에서 발생했고요. 그렇죠? 다시 페어런치에서 발생하고 다시 페어런치에서 발생하는 형태로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오버플로우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여기 있는 것처럼 키가 몇 개? 최대 2개까지밖에 2개만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개째 들어가면 무조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니까 이게 오버플로우가 위로 계속 전이되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비트리에서 자료 삽입하는 것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비트리에 자료 삽입하는 것을 같이 한번 실습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그 첫 번째 알고리즘, 자 비트리 삽입 알고리즘 지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실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실습을 할 거고요. 그래서 비트리에 키를 삽입할 때는 일단 개념적으로 보면 리프 노드에 삽입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삽입되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최대 가질 수 있는 맥스 키 수를 넘는 경우 누가? 노드가 삽입하려는 노드가 내가 찾은 노드가 내가 키를 삽입하려는 노드가 현재 삽입하려고 하는 맥스 키의 수를 넘는 경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오버플로우라고 하는데, 이 오버플로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비트리의 키를 삽입하는 알고리즘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삽입하려면 일단 2개의 값이 필요한데, 첫 번째 값은 여기 있는 것처럼 트리가 되겠습니다. 트리 루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삽입하려고 하는 키가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삽입하려고 하는 뭘 찾아요? 리프 노드를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100이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여기에 지금 20, 50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지금 키 값은 얼마냐면 키는 지금 70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삽입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삽입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노드는 3개까지 가질 수 있어요. 노드의 키가 3개까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정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삽입하려고 하는 리프 노드 R을 발견했으면 여기다가 70 삽입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이때 삽입했을 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다른 걸 한번 삽입해 볼게요. 자, 이제 90을 삽입해 볼까요? 90은 어디에 삽입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삽입할 위치를 찾았습니다. 여기다가 삽입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리프 노드를 찾았는데, 자, 삽입을 했더니 어때요? 얘가 최대 3개까지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네 번째 원소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죠? 불행하게도 뭐야?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어디서 해결하냐면 여기서 클리어 오버플로우를 호출합니다. 그때 뭘 전달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리프 노드 R을 전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그 형제 노드가 있으면, 여기 형제 노드가 있다라고 하면, 자, 빈 형제 노드가 있으면 얘한테 전달하면 되고요. 그렇죠? 자, 아래 남은 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남아있는 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얘들 있잖아요. 그렇죠? 얘들을 일부 넘기는 거죠. 다른 데로.
그렇죠?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형제 노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걸 분할해야 됩니다. 자, 분할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분할하게 되면 이제 4개니까, 얘를 분할하게 되면 반으로 쪼개볼까요? 25, 50, 70, 70, 90. 두 개씩 나왔습니다. 그러면, 둘을 분할했으니까 가운데 키, 여기 있는 것처럼 50 또는 70을 위로 보낸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두 개를 어떤 걸 보낼지는 사실은 정하기 나름이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만약에 50을 전달했다. 자, 그럼 50, 100이 되고, 자, 50의 왼쪽에는 25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50의 오른쪽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50의 오른쪽에는, 자, 지금 70, 90.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그럼 일단, 어때요? 해결이 됐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자,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노드에 삽입할 수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경우, 다 차가지고. 자, 그럴 경우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부모 노드로 넘긴다. 어떤 걸? 가운데 키를. 자, 그리고 다시 해당되어지는 부모 노드가 어떤 상태이면, 자, 오버플로우이면 다시 이걸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오버플로우를 해결한다는 거죠.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해결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0, 100, 200, 그 다음에 3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400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거 100이나 250을 선택해서 얘를 위로 부모 노드로 이제 전달하는 것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자료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당되어지는 동작이 이루어지는지,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오버플로우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그리고 오버플로우는 어떻게 해결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노드의 개수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이 노드가 몇 개까지 가질 수 있냐면 4개까지 가질 수 있다고 봅시다. 키를 여기 4개까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볼까요?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값을 위로 올렸고 그 다음에 2개를 쪼개죠. 자, 여기까지 쪼갰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운데 80이 들어가고 왼쪽에는 지금 스플릿된 노드 55하고 70이 들어가 있는 노드하고 그 다음에 80의 오른쪽에는 85하고 90을 갖는 노드를 갖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얘도 다시 어떤 문제가 생겼죠? 얘도 지금 최대 4개까지 밖에 안 가지니까 얘도 가운데 노드를 가운데 있는 80을 위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80을 이렇게 올려놓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1하고 50은 80의 왼쪽에, 그렇죠? 그 다음에 100하고 200은 오른쪽에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노드를 쪼개면 노드에 대한 스플릿 분할이 발생하면 가운데 있는 노드의 가운데 있는 키를 위로 올리고 부모로 올리고 2개를 분할해서 링크를 다시 조정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자료를 한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비트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10을 삽입합니다. 10 집어넣었어요.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자식은 5개까지. 자, 그러면 20, 30, 40, 50. 자, 5개까지 자,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리프 노드예요. 그렇죠? 리프 노드. 리프 노드가 지금 이렇게 키가 하나였다가 지금 5개로 늘어난 거죠. 자, 이번에는 자, 60을 삽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10, 20, 30, 40, 50, 60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떤 걸 취한다? 가운데 걸 취해서 얘를 가운데 것을 루트 노드로 올린자.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30을 루트 노드로 올리고 30의 왼쪽은 10과 20을
30과 30의 오른쪽에는 자, 어떤 거죠? 40, 50, 60을 갖는 노드를 위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새로 추가되는 60이 어디에 추가되냐면 마찬가지로 리프 노드에 추가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70을 넣고 80을 넣어볼까요? 자, 70은 어디에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겠죠. 70은 여기 들어가겠죠. 70 들어가고 80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아무런 문제 없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90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가운데 있는 애. 가운데에 있는 애가 누구죠? 60이죠. 60을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60, 잠깐만. 그렇죠. 60이 올라갔고, 자, 60을 기준으로 해서 40과 50을 갖는 노드하고 70, 80, 90을 갖는 노드가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90은 어디 들어간다? 여기에 추가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노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트리가 구성되어지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비트리에서 삽입할 수 있는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현재 A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자, 일단 비트리가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가질 수 있는 노드의 키의 수는 최대 5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5개까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5개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게 최대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A 상태에서 9하고 31을 한번 넣어볼게. 자, 9는 어디다 넣으면 될까요? 노드를 한번 리프 노드를 찾아야 되죠. 자, 9는 제 생각에는 일단 7보다 크고 13보다 작은 포인트를 따라서 여기 갑니다. 그럼 여기다가 9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9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9를 집어넣었어요. 자, 31은 어디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25 다음에 31, 34 요 포인트를 따라가면 여기다가 31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아시겠지만 노드에는 키가 지금 5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키는 정렬된 상태로 위치해야 된다. 정렬된 상태로 키가 구성돼야 된다. 키가 구성돼야 된다. 구성돼야 함. 이건 꼭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됐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5를 삽입하는 거예요. 5 어디다 삽입하면 될까요? 5는 지금 7보다 작으니까 여기를 따라서 자, 지금 1, 2, 3, 4, 5 여기다 삽입했네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네. 1, 2, 3, 4, 5, 6이죠. 자, 지금 최대 몇 개를 가질 수 있죠? 최대 5개까지 갔죠. 5개? 그런데 지금 몇 개예요? 6개가 됐죠. 자,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형제 노드를 찾아봅니다. 자, 현재 리프 노드의 형제 노드를 봤던 예예요. 아직 채워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키의 일부를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형제 노드로 전달해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 2, 3, 4, 5, 6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일부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6을 한번 넘겨볼까요? 6을 넘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7의 오른쪽에 어때요? 7보다 큰 값만 있어야 되는데 작은 값 6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5가 들어가도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어떤 키 값도 여기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죠? 왜 그러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트리 역시 검색 트리거든요. 검색 트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넣게 되면 프로퍼티가 깨집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방법이 하나 있죠. 자,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현재 6을 뭐랑 교환해요? 자, 부모랑 교환해. 자, 그럼 뭐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자, 여기 뭐가 될 수 있어요? 6이 되니까 6보다 작은 애는 여기다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7을 어디다 넣으면 돼요? 여기 있는 형제 노드에다 넣으면 되겠죠. 7.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6을 형제 노드에다가 넘기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검색 트리의 성질을 위반하니까 6을 어디로 옮겨요? 부모 노드로 옮기고 그 다음에 키 값들 다시 재분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6이 삽입된 것까지 했어요. 자, 6 삽입했고요. 자, 잠깐 이렇게 했죠? 삽입했고, 자, 삽입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상태에서 39를 삽입해 봅시다. 39는 어디에 삽입하면 되나? 39는 자, 여기다 삽입하면 되겠네요. 37, 38, 39 여기다 삽입하면 되겠네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가 생길까? 자, 얘도 오버플로우가 생겼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왜 형제 노드도 꽉 찼네? 자, 이 상태에서 오버플로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얘를 어떻게 한다? 반으로 쪼개고, 자, 가운데 있는 값을 어디로 보내요? 자, 부모로 전달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9를 집어넣었어요. 자, 39 집어넣었죠? 그랬더니 여기 오버플로우 생겼어요. 자, 중간값 어떤 거지? 중간값이니까 40을 중간값으로 취했네요. 자, 그럼 40을 어디로 올려요? 부모로 옮기자. 자, 부모로 옮겼고요. 자, 그러니까 두 조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스플릿이 되면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40의 왼쪽에는 지금 스플릿된 노드를 가리키고 자, 오른쪽은 지금 스플릿된 오른쪽에 있는 노드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23 삽입해볼까? 23 어디다 넣어야 되나? 23 여기다 넣으면 되네요. 그렇죠? 자, 이 사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갔죠? 넣고 그 다음에 35는 어디다 집어넣으면 되나? 여기다 35 집어넣으면 되겠다. 자, 35, 그 다음에 36 집어넣었어요. 여기도 문제 하나 생길 것 같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 여기도 오버플로우가 생겼네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해결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하는 순간 여기는 문제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지? 여기서 두 개를 삽입하면서 오버플로우가 잠깐만요. 여기까지는 오버플로우 생기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35, 36에서 5개까지 들어갔으니까 문제 없고요. 자, 이제 32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2 어디 삽입하나? 여기 있네요. 여기다 32를 삽입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뭐죠? 왼쪽도 꽉 찼고 형제 노드 왼쪽도 꽉 찼고 오른쪽도 꽉 찼네. 자, 그럼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자, 가운데 노드를 찾아서 자, 가운데 노드 찾아요. 가운데 노드 찾습니다. 그러면 30 또는 31 중에 하나를 찾아서 얘를 어디로 옮겨요? 자, 부모로 옮기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자, 스플릿 했죠. 자, 30하고 31 중에서 31을 부모로 옮겼습니다. 자, 오른쪽 게 옮겨졌죠. 자,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30 이렇게 쪼개졌잖아요. 이렇게 쪼개졌죠. 그러면 31의 오른쪽에는 누가 이 두 개가 가리키죠. 31의 오른쪽은 얘를 가리키고 큰 값이 자, 그 다음에 31의 왼쪽에는 작은 값이 이렇게 가리켰어요. 여기까지 됐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네. 어떤 거예요? 자, 현재 부모 노드가 어떤 상태가 발생했나요? 자,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다시 쪼갠다. 자, 쪼개요. 그래서 누굴? 가운데 있는 애를 위로 올린다. 자, 그래서 31을 옮기고 31의 왼쪽에는 자, 왼쪽에 쪼개진 거, 31의 오른쪽에는 오른쪽에 쪼개진 거를 가리키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분할을 해가지고 지금 페어런치까지 최종적으로 페어런치도 분할돼 가지고 지금 삽입되는 것까지 같이 한번 삽입하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분할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까지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기적으로 오버플로우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같이 살펴봤습니다.